그녀는 한때 내 전부였고 우리에겐 아이까지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였을까 퇴근이 늦어지고 웃음이 달라지고 낯선 향기가 집 안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저 바쁜 회사 일일 뿐이라 믿고 싶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모든 일상이 붕괴되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결국 나는 알아버렸다. 그녀가 더 이상 나만의 아내가 아니라는 걸. 그녀의 웃음 뒤에 다른 이름이 숨어 있다는 걸. 딸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내 등을 떠밀었다. 아빠, 엄마 왜 나랑 안 놀아? 그 순간 난 알았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걸. 이건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다. 배신에 대한 복수. 그리고 아이를 위한 단 하나의 선택. 이 이야기의 끝에는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무너진다. 하지만 그 진실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나는 정도윤, 40살이다. 서울에서 건축사로 일하고 있다. 겉보기에 안정적인 삶이다. 남들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나 나는 안다. 이 집은 안정을 닮았을 뿐 평온하지 않다는 것을. 서진과 결혼한 지 12년이 됐다.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다. 그녀는 예전에 말한 적 있다. 그땐 그냥 선택지가 없어서 안정적인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나는 웃지도 못하고 대답도 하지 못했다. 우리에겐 딸이 있다. 하은이, 10살, 예민하고 조용하고 상황을 빠르게 알아차리는 아이. 내가 이 결혼을 버티는 이유이자 유일한 구속. 요즘 서진과 나 사이엔 바람 한 줄기도 스며들지 못한다. 대화는 겉돌고 눈빛은 자주 엇갈린다. 오늘 어땠어? 그 질문조차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녀는 피곤하다는 말로 모든 걸 정리하고 나는 더 묻지 않는다. 최근엔 퇴근이 늦어졌다. 새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했다. 예전엔 저녁 8시엔 집에 있었는데 이제는 10시, 11시를 넘기기 일쑤다. 자료 정리 때문에 늦었어. 그녀는 습관처럼 말하며 피식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낯설다. 어느 날 그녀가 무심히 말을 꺼냈다. 우리 팀에 새로운 동료가 있어. 지우라고. 젊고 에너지 넘치는 친구야. 별거 아닌 이야기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밝았다. 지우, 그 이름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직감은 언제나 말보다 빠르다. 어떤 사람이야? 내가 물었다. 똑똑하고 분위기 좋게 만드는 스타일이야.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엔 미묘한 열기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 열기에 놀랐다. 그게 뭐든 나를 향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침묵 속에서 시간이 흐르고 나는 생각했다. 우리는 왜 결혼했을까? 왜 여전히 같이 있는 걸까? 그리고 왜 나는 점점 이 집에서 지워지고 있는 걸까? 다음 날 하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며 물었다. 요즘 엄마랑 뭐해?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작게 대답했다. 엄마 바빠서 나랑 별로 안 놀아. 그 말이 가슴을 눌렀다. 나는 알고 있었다. 서진은 정말 바빴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이한테까지 이렇게 차가울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초동 근처의 카페 루소 앞을 지나쳤다. 그 순간 이상한 상상이 스쳤다. 서진이 저 창가 자리에 앉아 지우와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밀어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장면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냥 스친 불안이겠거니 했지만 그 불안은 뿌리처럼 깊어지고 있었다. 서진이 지우 이야기를 꺼낸 이후로 그녀의 웃음이 낯설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냥 회사 동료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걸까? 그 주 금요일 서진이 회식이 있다고 말했다. 오늘 팀 회식 있어서 좀 늦어. 말투는 익숙했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들떴다. 알았어. 하은이는 내가 챙길게. 나는 담담히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싸해졌다. 회식이라면 지우도 같이 있는 건가? 저녁 내내 하은이와 밥을 먹고 숙제를 봐주며 시간을 보냈지만 머릿속은 온통 서진으로 가득했다. 아이를 재운 뒤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그녀의 카카오 프로필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 그녀는 카페 루소 창가에서 커피를 들고 웃고 있었다.
언제 저 사진으로 바꾼 거지? 분명 최근이다. 누가 찍어줬을까? 지우, 나는 한숨을 내쉬며 화면을 꺼냈다. 아니다. 내가 예민한 거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더 커졌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유난히 일찍 일어났다.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말리며 말했다. 오늘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있어. 새 원피스를 입고 립스틱을 정성스럽게 바르는 그녀의 손놀림이 눈에 걸렸다. 요즘 회사 어때? 좀 밝아진 것 같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진은 거울 속으로 웃으며 대답했다. 응. 프로젝트가 재밌어. 지우 아이디어가 괜찮아서 팀 분위기가 좋아졌어. 또 지우. 그 이름이 귀를 때렸다. 심장이 느리게 그러나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그날 점심 서진의 친구 채은을 만났다. 우리 부부와 오래 알고 지낸 대학 동기였다. 서진이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레 물었다. 채은아, 서진 요즘 어때 보여?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잠시 고개를 떨궜다. 도윤아, 솔직히 말하면 좀 달라졌어. 어떻게? 회사에서 새로 온 직원이랑 자주 같이 다니는 것 같아. 이름이 지우였나? 숨이 막혔다. 그 이름, 또 그 이름. 지우, 그냥 친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눈빛이 좀 흔들리더라. 예전 서진 같지 않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이 복잡했다. 그냥 회사 동료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채은이까지 괜히 오해하진 않았을 텐데. 프로필 사진, 웃음, 늦은 귀가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서진이 돌아왔을 때 평소처럼 물었다. 회식 어땠어?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냥 팀원들 노래방도 갔고 별일 없었어. 지우도 있었겠지. 입 밖으로 나오진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냥 의심일 뿐일까? 그 순간 서진의 핸드폰에서 알림 소리가 울렸다. 침묵 속에 울리는 진동 하나가 귀를 찔렀다. 그녀는 이미 잠든 듯했다. 침대 옆 협탁에서 화면이 깜빡이고 있었다. 확인할까? 아니야. 그건 너무 비겁해.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결국 핸드폰을 들었다. 비밀번호는 하은이 생일 415점. 화면이 켜지자 카카오톡 알림이 떠 있었다. 보낸 사람 지우. 메시지 오늘 회식 즐거웠어. 다음엔 커피나 한잔하자.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거리감은 너무도 친밀했다. 나는 숨을 삼키며 답장도 확인했다. 응, 나도 재밌었어. 커피 좋아. 웃는 이모티콘. 그 하나가 모든 것을 덜어냈다. 직장 동료끼리 나눌 메시지는 아니었다. 아니,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했고 머릿속은 웅웅 울렸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처럼 머리를 묶으며 말했다. 오늘 프로젝트 마감이라 좀 늦을지도 몰라.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익숙한 미소를 지었지만 나는 그 안에 감춰진 무언가를 느꼈다. 알았어. 짧게 대답했지만 속은 어지러웠다. 정말 프로젝트 때문일까? 아니면 지우와 커피 마시러 가는 걸까? 하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며 물었다. 요즘 엄마 어때?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작게 대답했다. 엄마 회사 전화 많이 해. 나한텐 잘 안 웃어. 그 말이 가슴을 눌렀다. 아내는 나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문득 핸들을 돌려 그녀의 회사 근처로 향했다. 강남대로를 따라 천천히 달렸고 결국 서진이 일하는 빌딩 앞에 차를 세웠다. 마음속에선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내심은 분명했다. 나는 보고 싶었다. 서진이 지우와 함께 있는 모습을. 6시쯤 로비에서 퇴근하는 사람들, 무리가 쏟아져 나왔다. 심장이 이유 없이 요동쳤다. 괜한 짓을 했나 싶을 무렵 그녀가 나타났다. 지우와 함께였다. 지우가 그녀의 가방을 들어주며 뭔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젖히며 웃었다. 아주 밝게.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핸들에서 손을 놓고 무릎 위에 얹은 두 손을 꽉 쥐었다. 그냥 동료야. 그럴 수도 있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채은의 말이 떠올랐다. 요즘 서진 눈빛 좀 흔들려. 눈앞에 선명히 남은 건 지우의 손놀림과 서진의 웃음이었다. 동료끼리 저렇게 자연스럽고 가볍게 웃을 수 있나? 아니, 문제는 웃음이 아니다. 그 웃음이 나를 향한 적이 없었다는 것. 귀가하는 길, 강남대로의 저녁 교통은 끊긴 것처럼 막혔다. 하지만 차 안에 있는 나는 더 막혀 있었다. 심장은 눌리고 머릿속은 웅웅거렸다. 그날 밤 서진은 10시쯤 돌아왔다. 정신 없었어. 자료 정리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소파에 앉아 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무심한 듯 물었다. 지우도 같이 있었어? 그녀는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응, 다 같이 있었지. 왜? 그 웃음은 대답보다 빠르게 어색해졌다. 그냥 궁금해서. 나는 고개를 돌리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앞엔 그 장면이 떠올랐다. 가방을 들고 있는 지우, 까르르 웃는 서진. 그 웃음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 며칠 뒤 서진이 출장을 간다고 했다. 식탁에서 반찬을 집으며 툭 던지듯 말했다. 다음 주에 부산 출장 있어. 이틀 정도 될 거야. 평소 같았으면 잘 다녀와 하고 넘겼을 말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심장이 멈춘 것처럼 멍해졌다. 누구랑 가? 팀원들이랑. 지우도 같이 가. 또 지우. 그 이름이 귓가를 때렸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나는 담담히 대답했지만 마음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채은을 다시 만났다. 내가 먼저 불렀다. 이젠 더는 참기 힘들었다. 카페에서 그녀는 커피를 휘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도윤아, 서진이 정말 위험해 보여. 민감한 얘기지만 말해야 할 것 같았어. 무슨 뜻이야? 둘이 진짜 뭐 있는 거야?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진이 지우 얘기할 때 눈빛이 동료한테 하는 눈빛은 아니었어.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에 뭐가 걸린 듯 대답도 못했다. 지금까지의 불안은 내 착각이 아니었다. 그날 로비에서 본 웃음도 지우의 손짓도 다 이유가 있었다. 돌아오는 길,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다. 이젠 더 이상 그냥 동료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 웃음은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하은이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다. 학교에서 친구와 다퉜다고 했다. 아빠, 애들이 나 놀렸어. 나는 아이를 달래며 등을 토닥였지만 머릿속 한쪽에선 서진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요즘 하은이에게 무심해진 건 지우 때문일까? 아니, 그녀는 바쁘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 바쁨이 정말 회사 때문일까? 출장 전날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짐을 챙기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여보, 하은이 요즘 힘들어해. 조금만 더 신경 써줘. 서진은 가볍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노력 중이야. 지금 너무 정신없어. 그 말투, 그 표정.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예전엔 그런 식으로 말하진 않았다. 출장 당일 아침, 서진은 새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정성스레 마쳤다. 현관문 앞에서 짧게 웃으며 말했다. 부산 가서 연락할게. 그 미소는 어디서 본 것 같지만 낯설었다. 하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강남역으로 향하는 길. 교통은 막혀 있었고 생각은 더 막혔다. 서진은 지금 지우와 함께일까? 정말 단순한 프로젝트일까? 그날 밤 서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부산 도착. 오늘 바빠서 정신없네. 평범한 문장이었지만 뭔가 걸렸다. 그녀답지 않게 너무 담백했다. 답장을 쓰다 말고 채은의 말이 떠올랐다. 조심해.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리고 문득 그녀의 태블릿이 떠올랐다. 그 순간부터 머릿속은 한 방향으로만 흘렀다. 12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태블릿을 확인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까지 변했나? 스스로 놀라웠다. 하지만 지우와 웃던 장면, 반복된 야근, 채은의 경고, 모든 게 하나로 엮이며 등을 떠밀었다.
그래. 딱 한 번만. 아무것도 없으면 내 오해인 거야. 그날 밤 서진은 돌아오지 않았다. 내일 오후에 갈게.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 짧은 문자 하나. 나는 하은이를 재운 뒤 거실에 앉아 그녀의 태블릿을 켰다. 카카오톡이 동기화되어 있었다. 지우와의 대화창이 있었다. 부산에서 진짜 재밌었어. 와인 한 잔 어때? 지우의 메시지였다. 서진의 답장은 짧았다. 좋지. 어디서 만날까? 대화는 해운대의 한 레스토랑에서 이어졌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건 동료의 대화가 아니었다. 그 아래 더 깊은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젯밤 우리 키스했던 거 기억나? 지우의 문자. 서진은 답했다. 응, 나도 잊을 수 없어. 근데 하은이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다. 키스. 그녀가 나를 배신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이 진심일까? 아니면 그조차 연극일까? 나는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눈앞은 멀어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시 멈췄다. 다음 날 오후 서진이 돌아왔다. 나는 평범한 목소리로 물었다. 출장 어땠어? 그녀는 가볍게 피곤한 표정을 지었다. 힘들었어. 자료 정리하느라 정신 없었네. 말투는 익숙했지만 향기가 낯설었다. 익숙하지 않은 향수. 그 작은 변화가 심장을 두드렸다. 지우도 같이 있었어? 나는 무심하게 물었지만 시선은 그녀의 눈동자를 놓치지 않았다. 서진은 잠깐 시선을 피하다 말했다. 응, 팀원들 다 같이 있었어. 왜? 그 눈빛, 그 대답. 거짓은 눈빛에서 먼저 드러난다. 나는 대충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냥 물어봤어. 주말 나는 채은을 다시 만났다. 더는 혼자 삼킬 수 없었다. 말을 꺼냈다. 서진이 부산에서 지우랑 키스했어. 채은은 커피를 저으며 깊게 한숨을 쉬었다. 도윤아, 내가 걱정했던 게 그거야. 지민이 회사 동료가 해운대 레스토랑 근처에서 둘이 있는 걸 봤대. 아주 가까워 보였다고. 머릿속이 멈췄다. 메시지, 늦은 귀가, 키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집에 돌아와 하은이를 챙기며 생각했다. 정말 서진이 나를 배신한 걸까? 하은이를 생각하면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가 샤워를 하는 사이 태블릿을 다시 켰다. 카카오톡 창에 새 메시지가 떠 있었다. 지우야, 우리 이거 잘못된 거지? 하은이 생각하면 끝내야 하지 않을까? 서진의 메시지였다. 그 아래 지우의 답이 이어졌다. 너도 즐겼잖아. 이제 와서 뭐야?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심장보다 분노가 먼저 반응했다. 죄책감조차 가면처럼 느껴졌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채은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도윤아, 오늘 점심 꼭 좀 보자. 중요한 얘기야. 짧은 문장 속에 떨림이 묻어 있었다. 가슴 한켠이 싸하게 식어갔다.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절박한 걸까? 서둘러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약속한 카페로 향했다. 채은은 창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무겁고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자리에 앉자마자 조심스레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게 입을 열었다. 지민이가 부산 출장 갔을 때 호텔 로비에서 서진이랑 지우가 서로 안고 키스하는 걸 봤대. 말문이 막혔다. 언제였다고? 둘째 날 밤. 술에 좀 취해 있었대. 그녀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한 장의 사진을 내게 건넸다. 화면 속 두 사람은 분명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빛이 흔들렸지만 표정만큼은 또렷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부정할 수 없었다. 확실해? 나는 마지막 자존심을 붙잡듯 물었다. 채은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았어. 돌아오는 길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서진의 메시지. 하은이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 그 말이 떠올랐다. 그게 죄책감이었을까? 아니, 사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사진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진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하지만 손끝이 떨렸다. 오늘 어땠어?
침착하게 물었다. 그녀는 TV를 켜며 짧게 말했다. 그냥 회사에서 정신 없었어. 말투는 익숙했지만 목소리 어딘가에 거짓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은이를 떠올리니 마음이 더 아팠다. 이 아이가 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채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채은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증거를 더 모아야겠어. 뭘 해야 할지 도와줘. 채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도윤아, 그 지우라는 사람, 회사에서 뭘 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봐. 지민이 통화 기록이나 이메일도 확인해봐. 그날 오후 나는 통신 내역을 확인했다. 서진과 지우는 출장 이후에도 밤늦게까지 통화를 주고받고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건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다. 그날 저녁 하은이가 내 옆에 와서 물었다. 아빠, 엄마는 왜 맨날 회사야? 그 조그마한 목소리에 가슴이 조여왔다. 엄마는 바빠서 그래. 아빠가 항상 옆에 있을게. 나는 하은이를 꼭 안아주었다. 며칠 뒤 채은에게서 폭탄 같은 얘기가 들려왔다. 도윤아, 지우 프로젝트 자금에 문제가 있대. 흐름이 이상하대. 심장이 요동쳤다. 비리, 이게 사실이라면 그 놈을 무너뜨릴 기회다. 정확히 무슨 말이야? 나는 숨을 죽이며 물었다. 지민이 동료가 그러는데 지우가 허위 거래처 만들어서 자금 빼돌렸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조사하면 뭔가 나올 거야.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걸로 그 놈을 끌어내릴 수 있다. 다음 날 건축사 네트워크를 통해 지우가 일하는 회사의 재무 담당자를 찾아냈다. 넌지시 물었다. 최지우 씨, 요즘 프로젝트 잘 되나? 그는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다. 잘 나가는 편인데 자금 흐름이 좀 이상하단 얘긴 있어. 그 말에 확신이 들었다. 익명 제보만 해도 충분하다. 지우는 끝장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서진이다. 그녀도 이 일에 연루된 걸까? 하은이를 생각하니 주저하게 된다. 이게 정말 아이에게 좋은 선택일까? 그날 밤 서진은 늦게 귀가했다. 회사에서 정신없이 바빴어. 소파에 앉아 긴 한숨을 쉬었다. 나는 툭 던지듯 물었다. 지우 프로젝트는 잘 되고 있어? 그녀는 당황한 듯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응, 잘 되고 있어. 왜?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냥 궁금해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단단해졌다. 이제는 망설일 시간이 없다. 나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 날 나는 익명으로 서진 회사 감사팀에 이메일을 보냈다. 제목은 짧았다. 내부 프로젝트 자금 유출 관련 제보. 지우의 이름만 명시했고 허위 거래처 내역과 입금 내역을 첨부했다. 서진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손끝이 떨렸지만 하은이의 웃는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는 끝까지 아버지여야 했다. 그 주말 채은과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도윤아, 제보했어? 했어. 이제 시작이야.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지우가 흔들리면 서진도 결국 드러나게 될 거야. 입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며칠 뒤 서진이 인상을 찌푸리며 집에 들어왔다. 회사 감사팀에서 프로젝트 자료 조사한대. 진짜 짜증나. 소파에 가방을 툭 던지며 말했다. 무슨 자료? 나는 무심한 척 물었다. 몰라. 그냥 어떤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러는데 분위기 이상해. 표정이 굳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보가 먹혔다. 심장이 요동쳤다. 하지만 아직이다. 더 기다려야 했다. 지금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다. 그날 밤 서진이 샤워하는 사이 태블릿을 열었다. 새로운 메시지가 떠 있었다. 지우야, 감사팀 조사 뭐야? 불안해 죽겠어. 그 아래 지우의 짧은 답장이 이어졌다. 걱정 마. 아무 문제 없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직도 거짓말을 해? 모든 게 들통나기 직전인데도. 그때 채은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결정적인 정보였다. 도윤아, 서진이랑 지우 강남역 근처 호텔에서 자주 만난대. 지민이 회사 동료가 직접 봤대.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호텔, 그건 단순한 실수도 흔한 외도도 아니었다. 그건 의도된 배신이었다. 확실해? 나는 메시지를 붙잡듯 물었다. 채은은 곧바로 답했다. 응. 지난주 로비에서 봤대. 둘이 너무 가까워서 눈을 돌릴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해. 숨이 막혔다. 가슴이 찢어졌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 다음 날, 나는 서진 회사의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짧고 날카로운 한 문장이었다. 최지우, 팀장과 부적절한 관계, 위험한 행동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하은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미 지우의 비리 제보는 내부 감사를 촉발했고, 나는 이제 서진의 이름도 흔들릴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찡그린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 진짜 짜증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투덜거렸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무슨 소문? 서진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다. 몰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 작은 떨림이 모든 걸 말해줬다. 지우랑 관련된 거야? 툭 던지듯 물었다.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급히 말했다. 아니야. 그냥 회사 내부 문제야. 그 눈빛은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주말, 채은에게서 전화가 왔다. 도윤아, 지우 그 사람 감사팀에 불려갔대. 그 말에 잠시 안도감이 스쳤다. 계획은 천천히 작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하은이가 눈물범벅 얼굴로 돌아왔다. 아빠, 친구가 엄마 이상하대.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소문이 하은이 귀에까지 닿은 건가? 나는 아이를 껴안으며 말했다. 하은아,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이는 죄가 없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음 날 아침, 서진이 몰래 지우와 통화하는 걸 들었다. 지우야, 회사에서 뭐 하는 거야? 나 너무 불안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냉담하게 말했다. 걱정 마. 그냥 조사야. 그 순간 나는 벽 뒤에서 손을 움켜쥐었다. 아직도 비밀을 지킬 생각이야? 그날 밤 나는 태블릿을 다시 확인했다. 거기엔 새로운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지우야, 우리 잘못한 거 맞지? 이제 정말 끝내야 하나? 지우의 답은 냉랭했다. 지금 와서 끝내긴 뭘 끝내. 너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느꼈다. 서진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자기 선택의 대가 앞에서 흔들리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채은에게서 마지막 결정적 증거가 도착했다. 사진 한 장, 짧은 메시지. 도윤아 미안해. 사진 속, 강남역 호텔 로비. 서진과 지우가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다. 빛바랜 조명이었지만 표정만큼은 선명했다. 나는 물었다. 확실해? 채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응. 지난주 동료가 직접 봤대. 말이 필요 없었다. 사진은 모든 걸 보여줬다. 그리고 나에게 마지막 선택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진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손끝이 떨렸다. 오늘 어땠어?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다. 회사에서 좀 힘들었어. 그녀의 표정은 초조했고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소문 때문이지? 툭 던지듯 말했다. 서진은 당황한 듯 눈을 피하며 말했다. 뭐 그냥 터무니없는 얘기야. 하지만 나는 그 눈빛에서 모든 걸 읽었다. 다음 날 나는 익명 메일로 회사 동료들에게 소문을 더 흘렸다. 최지우와 팀장이 호텔에서 만났다. 짧고 뚜렷한 문장이었다. 손이 떨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하은이를 생각하면 이대로는 안 됐다. 며칠 뒤 채은이 말했다. 지우 씨, 감사팀에서 꽤 압박받고 있대. 곧 뭔가 터질 거야. 심장이 쿵쿵 뛰었다. 계획이 서서히 먹혀들고 있었다. 그 주말 또 다른 얘기를 들었다. 지민이 요즘 회사에서 다 피하더라. 승진 얘기도 끝났대. 채은의 말에 잠시 안도했지만 곧바로 하은이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가 이걸 알게 되면 얼마나 아플까?
그날 저녁 하은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들었다. 응, 엄마 요즘 바빠. 나한텐 잘 안 와. 그 작고 낮은 목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서진이 집에 들어왔을 때 말했다. 여보, 회사에서 무슨 일 있는 거지? 수연이까지 소문 들었어. 서진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태훈아, 그건 오해야. 제발 믿어줘. 하지만 그 떨리는 목소리는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모든 퍼즐은 이미 맞춰졌다. 하지만 하은이를 생각하면 그냥 터뜨릴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밤새 고민했다. 내가 너무 멀리 간 걸까? 이 복수가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 그러나 배신은 그대로 넘길 일이 아니었다. 그날 밤 거실에서 TV를 보던 서진에게 말을 꺼냈다. 지민아, 우리 얘기 좀 해.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서진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다. 왜 그래? 갑자기?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너 지우랑 무슨 사이야? 서진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그냥 동료야. 목소리는 올라갔지만 눈빛은 도망치고 있었다. 동료, 부산에서 키스한 게, 호텔에서 손 잡은 게,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서진은 말을 잃고 잠시 후 고개를 숙였다. 태훈아, 그건 오해야. 그날 술김에 그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다. 술김에 그게 변명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순간 하은이가 방에서 나왔다. 눈이 촉촉한 채로 말했다. 아빠, 엄마 왜 싸워? 우리는 동시에 멈췄다. 서진은 급히 하은이를 끌어안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랑 그냥 얘기 중이야. 하지만 하은이 눈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수연아, 방에 들어가 있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연이 앞에서라도 솔직해져. 말을 끝낸 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서진의 변명, 하은이의 눈물,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이혼해야 하나. 하지만 하은이는 그 아이의 미래가 자꾸 발목을 잡았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조용히 밥을 차렸지만 우리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어제 일 미안해.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단호하게 말하고 문을 나섰다. 이미 내 마음은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 주말, 채은을 만났다. 도윤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증거 더 모아서 끝낼 거야. 하은이를 위해서라도. 채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 알아봐. 상간자 소송도 가능할 거야. 그 말에 뭔가 깨달음이 왔다. 그래, 법으로 끝내자. 하지만 곧 망설임이 따라왔다. 이게 아이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결국 나는 회사 근처 로펌에 상담을 신청했다. 변호사는 말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등. 나는 서진의 이메일과 태블릿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지우에게 보낸 메일이었다. 지우야, 회사 못 다니겠어.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하나? 그 아래 지우의 답장이 있었다. 너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야. 알아서 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허탈감이 밀려왔다. 이게 서진이 선택한 결말이야. 분노는 사라졌고 남은 건 차가운 결심뿐이었다. 다음 날 모든 증거를 정리해 변호사에게 넘겼다. 그는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 동시 진행 가능합니다. 양육권도 김도윤 씨에게 유리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이는 내가 지킬 겁니다. 집에 돌아오니 서진이 하은이와 조용히 놀고 있었다. 하은이는 밝게 웃으며 내 품에 안겼고 서진과 눈이 마주쳤지만 우린 끝내 아무 말도 없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느낄 수 있었다. 서진은 이미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그 주말 태블릿에서 마지막 메일을 확인했다. 지우야, 나 정말 진심이었어. 하지만 이제 그만하자. 답장은 오지 않았다. 지우는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도윤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소송 서류 접수 준비 완료. 내일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휴대폰을 든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우린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서진의 배신, 하은이의 눈물, 지우의 뻔뻔함 모두 끝내야 했다. 서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알았다. 용서, 불가능해. 그녀가 나와 하은이를 이렇게 만든 이상 그 어떤 시작도 더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날 밤 서진은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솔직히 말해. 지우랑 어디까지 갔어? 목소리는 차가웠고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이듯 말했다. 태훈아 미안해. 잠깐 흔들렸던 거야. 정말 끝낼게. 제발.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인지 나는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하은이가 너 때문에 울었어. 그걸로 끝이야.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뒤돌아 방으로 들어갔다. 서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는 나에게 닿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채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채은아, 소송 시작한다. 그녀는 짧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잘했어. 지민이도 이제야 현실을 마주하겠지. 하지만 서진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는 듯 보였다. 회사에서는 완전히 고립되었고 팀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무도 안 믿어. 회사에서도 외면당했어. 채은의 말이 허탈하게 들렸다. 며칠 뒤 지우가 서울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비리로 해고당한 뒤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했다. 나는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우 떠났대. 이제 너도 끝난 거지? 잠시 침묵 끝에 서진이 대답했다. 응, 다 끝났어. 그 목소리는 공허했고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그것이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다. 그녀의 무너짐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변호사와 마지막 상담을 진행했다. 상간자 소송으로 지우에게 3천만 원, 이혼 소송으로 지민 씨에게 5천만 원 청구 가능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다. 그들이 남긴 상처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서진에게 최후의 말을 건넸다. 소송 시작할 거야. 준비해. 서진은 창백해진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하은이의 작은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아빠, 엄마랑 헤어지는 거야? 그 눈망울에 고인 눈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진이 급히 달려와 하은이를 안았다. 수연아, 그런 거 아니야. 엄마랑 아빠 그냥 얘기한 거야. 하지만 하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달려 들어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나는 조용히 거실을 나왔다. 뒤에서 들려오는 서진의 흐느낌이 허공에 메아리 쳤지만 더는 돌아보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와 함께 소송 서류를 접수했다.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 동시에 시작되었다. 증거가 충분하니 승소 확률은 높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하은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날 저녁 서진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도윤아, 하은이 생각해서라도 우리 다시 생각해 줄 수 있을까?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너랑 지우가 한 짓이 하은이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내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고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주말 채은과 다시 만났다. 태훈아, 지민이 회사에서 완전히 무너졌대.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동료들 다 피하고 말도 안 섞더라.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한때 모든 걸 걸었던 사람의 몰락을 보는 기분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지우는 짧게 물었다. 채은은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다. 지민이 버렸대. 자기 살 길 찾느라 정신 없나 봐. 웃음이 새어나왔지만 그 웃음 속엔 아무 감정도 없었다. 소송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다.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고 지우의 비리 정황도 드러났다. 지민은 점점 더 고립되었고
하은이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에서 첫 심리일이 잡혔다. 소환장이 집으로 도착했을 때 지민은 창백한 얼굴로 내 앞에 섰다. 도윤아, 이거 정말 하는 거야? 절박한 눈빛이었지만 내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심리 당일 지민은 복도 구석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불안과 후회의 그림자로 얼룩져 있었다. 제발 하은이 생각해서라도 멈춰줘.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내 머릿속엔 하은이가 울먹이며 했던 말만 맴돌았다. 아빠, 엄마 왜 싸워? 하은이를 이렇게 만든 건 너야. 나는 차갑게 말하고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장은 조용히 무너졌지만 되돌아볼 수 없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다. 카카오톡 메시지, 호텔 사진, 통화 기록, 지우의 작은 비리. 판사는 침묵 끝에 판결을 내렸다. 불륜 사실을 인정합니다. 상간자 최지우는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피고 지민은 이혼 및 5천만 원 배상, 자녀 양육권은 원고 김도윤에게 부여합니다. 법봉 소리가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마감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김도윤 씨, 하은 양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판사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이겼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법정 복도에서 마주친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도윤아,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그 눈물조차 이젠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제 각자 살아. 짧게 말하고 돌아서 나왔다. 지우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지방으로 내려가 비리 조사에 휘말려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업계에서 사라진 상태였다. 소송 이후 지민은 결국 회사를 떠났다. 남은 명예도 자리도 없었다. 재산 일부는 위자료로 압류되었고 작은 강남 아파트도 매각되었다. 하은이는 여전히 조용했다. 가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엄마 언제 와? 엄마는 요즘 바빠. 그치만 아빠는 항상 곁에 있을게. 나는 하은이를 꼭 안아주며 다짐했다. 이 아이만은 다시는 상처받지 않게 지킬 거라고. 그날 밤 나는 하은이를 꼭 안아주었다. 이젠 말보다 행동이 중요했다. 아내와의 결혼은 끝났지만 하은이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나는 그 아이를 위해 새 삶을 선택하기로 했다. 한 달 뒤 우리는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준비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하은이와 나에게는 새 출발이었다. 그 즈음 서진에게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얇은 봉투, 떨리는 필체. 여보, 읽어줘. 망설였다. 열어볼까? 아니면 그냥 버릴까? 결국 봉투를 뜯었다. 모든 걸 망쳐서 미안해. 당신과 하은이 아프게 할 생각은 없었어. 그냥 실수였어. 용서 바라지 않아. 그저 하은이 잘 키워줘. 짧은 글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아주 조금의 연민. 나는 그 편지를 조용히 찢었다. 그리고 창밖에 흩날려 보냈다. 그날 밤 하은이를 재우며 물었다. 하은아, 새 집에서 우리 다시 시작할까? 하은이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응, 아빠. 우리 같이 재밌게 살자. 그 미소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다짐했다. 이 아이를 위해 더 단단해지기로. 새 아파트로 이사한 뒤 하은이는 조금씩 밝아졌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통화하며 웃는 모습. 엄마 없으니까 아빠가 최고야. 장난스럽게 말하던 그 말이 나를 울게 했다. 채은과 연락을 이어가며 서진의 소식도 들었다. 지민이 지방으로 내려갔대. 조용히 살려는 것 같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그녀의 삶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지우는 비리 혐의로 추가 처벌을 받았다. 커리어는 완전히 끝났다고 했다. 그들이 무너진 모습을 보며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딘가 허전했다. 이게 내가 정말 원했던 걸까? 하지만 하은이의 웃음을 볼 때마다 그 허전함도 서서히 옅어졌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더 바빠졌지만 기꺼이 견뎠다. 이젠 하은이를 위해 내 삶을 다시 설계할 차례였다. 그날 밤 하은이의 잠든 방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서진의 배신, 지우의 뻔뻔함, 그리고 내가 선택한 복수, 모두가 하은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이젠 행복을 만들어야 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하은이와 함께 공원에 갔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아빠, 우리 매일 여기 올까? 하은이의 웃음소리에 마음이 녹았다. 그래, 매일 오자. 작은 손을 꼭 잡고 걸었다. 문득 서진과 함께 웃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리고 깨달았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과 진심으로 이어지는 거란 걸. 그녀의 배신은 깊었고 상처는 오래 남겠지만 아이를 지키며 다시 걷는 이 길에서 나는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밤이 되자 하은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지난 12년을 돌아봤다. 첫사랑의 설렘, 결혼의 서약, 그리고 무너진 신뢰, 그리고 선택한 복수, 모든 장면이 한편의 오래된 영화처럼 스쳐갔다. 나는 그 사랑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았다. 거짓 위에 세운 집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소영이를 통해 들은 소식, 서진은 지방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다. 지우는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삶은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내게 중요한 건 하은이의 웃음이었다. 아빠, 나 건축사 될까? 장난처럼 묻는 그 말이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다. 그럼 하은이는 뭐든 해낼 수 있어. 웃으며 말했다. 회사에선 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승진 제의도 받았다. 하지만 가장 값진 시간은 하은이와 보낸 그 소중한 일상이었다. 주말마다 카페에서 아이스크림을 나누고 공원에서 자전거를 탔다. 그 평범함이 진짜 행복이었다. 그 밤 별이 유난히 밝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된다. 사람답게 살아간 자가 결국 이긴다는 걸 나는 배웠다. 하은이의 손을 꼭 잡고 우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다. 하은아, 아빠가 항상 너를 지켜줄게. 속삭이듯 말하며 눈을 감았다. 그 밤 별빛 아래서 조용히 다짐했다. 어떤 아픔이 와도 우리는 행복을 찾아갈 것이다. 결국 어떤 상처는 끝까지 가봐야 비로소 놓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용서는 위대하다고들 하지만 어떤 배신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의 파탄이 아니라 한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진짜 사랑을 위해 선택한 용기의 여정이었어요. 때로는 잃는 것이 곧 나를 되찾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더 강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단호해지기 위한 아픈 말이에요.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에겐 여전히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별빛 아래서 조용히 다짐하듯이 말이죠. 우리는 매일을 살아내는 데 익숙해지면서 가끔은 정말 소중한 감정들을 놓치고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순간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시작이 되기도 하지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건 어떤 감정이든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든 후회든 외로움이든 그 안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어떻게 마주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켜낸 마음, 우리 스스로에게 건넨 작은 용기,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선택이 되어줍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도, 거리를 두는 것도, 그 모두가 관계를 위한 진심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 하나, 댓글 하나,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은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큰 힘입니다. 끝까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따뜻한 진심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